자식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면 어느 부모든지 걱정이 앞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모로서 당연히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자식들은 이런 부모를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결국 자식의 이성교제 때문에 부모와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딸의 이성교제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캐나다의 엘버타주에 있는 메디슨 햇에 리차드슨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포함해 12살의 자스민과 7살 된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메디슨 햇은 약 6만 명이 사는 작은 마을인데 사실 캐나다에서 조금 위험한 마을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치안이 많이 좋아졌지만 사건이 있었던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에는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리차드슨 가족은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인 자스민이 사춘기에 접어든 까닭인지 부모에게 반항이 심했고 화장이나 옷도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게 했습니다. 외모도 썩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스민은 남자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스민이 단순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바로 이렇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이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자스민은 너무 착해 빠졌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락을 좋아했었는데 콘서트에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됐고 그 시점부터 사람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스민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12살의 소녀가 사귀는 남자친구 제레미의 나이는 23살이었습니다. 자스민과 제레미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그들이 공유하는 주제는 뱀파이어 혹은 소름 끼치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린 자스민과는 다르게 제레미는 꽤 혹독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레미의 어머니는 매우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최소한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남자친구는 제레미를 학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혹독한 인생은 집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제레미를 괴롭히는 개 일상처럼 됐습니다. 즉, 그는 학교든 집이든 간에 본인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도망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울했던 생활의 연속이었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300살의 늑대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가 든 작은 병을 목걸이처럼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 제레미는 자스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스민의 부모님은 이런 관계 자체를 절대 인정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라도 자스민이 제레미를 만날 수 없게 하였지만 결국 이건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만남이 금지된 제레미와 자스민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지 여러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둘은 주로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제레미는 화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6년 4월 제레미는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공정하지 못하고 그녀를 너무 걱정한다고 했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제레미가 자스민의 부모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걱정된 마음에 이 글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레미는 그저 망상이 지나친 남자고 그 짓을 할 능력과 배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해치자는 의견을 먼저 제시한 것은 제레미가 아니라 자스민이었다는 것도 그 둘 사이의 문제 메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은 어린 소녀와 철없는 남자의 투정 정도로 보면서 피해 대가라는 포스팅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물론 이걸 믿지 못하는 그녀의 부모에게는 문자 메시지의 모든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스민이 보낸 메시지 중 일부에서는 시작은 내가 그들을 죽이는 것이지만 마지막엔 너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철없는 남자친구인 제레미는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스민의 문자 메시지에 계획의 세부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아마 자스민도 처음에는 장난삼아 했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비록 진지한 투로 친구들에게 말했겠지만
12살 소녀가 이런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레미와 자스민은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함께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본 영화는 한국에서도 꽤 유명한 내추럴 본 킬러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킬러 커플이 로맨틱한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스민과 제레미는 본인들을 그 영화의 주인공에 투영시켰을 것입니다. 2006년 4월 23일 오후 1시, 리차드슨 가족 3명의 시신이 그들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막내 타일러의 친구가 놀러 갔었는데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 보았을 때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친구는 집으로 가 본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출동하여 아이가 본 것처럼 창문을 들여다봤고 그곳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간 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살리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매우 잔인하게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도 반격에 나섰던 것 같지만 방어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죽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가족이 모두 당한 줄 알았지만 자스민이 이곳에 없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자스민이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누군가에게 잡혀간 것으로 추측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예전에 제레미 건도 있었기 때문에 자스민을 추적하기 위해 그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자스민의 방을 수색하다 보니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용의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가는 것처럼 여러 옷가지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들을 확실히 잡기 위해 둘의 대화 내용을 모조리 찾아봤습니다. 경찰은 자스민과 제레미가 친구 케이시의 트럭을 얻어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을 금방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자스민은 본인이 저지른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가 자스민의 부모를 처리하는 동안 자스민은 위층에 올라가 남동생을 보러 간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자스민은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제레미와 가족을 없애버리는 계획을 얘기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제레미를 달래주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어낸 것에 불과했고 본인은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스민이 말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레미와 나눈 대화 내용은 너무 구체적인 터라 그녀의 무죄 주장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한 자스민은 유죄로 최고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스민의 나이는 고작 12살이었기 때문에 성인들이 받는 형량만큼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10년 이하의 형만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 8일 자스민은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최대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 다중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가장 어린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징역을 다 살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녀가 선고받기 전에 이미 18개월을 구금됐었고 정신과 시설에서 4년, 보호관찰 4년 반이 10년에 포함된 것입니다. 2011년 9월부터 그녀는 다시 공부도 시작했고 비슷한 시기에 정신과 재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에 그녀의 형은 종료되면서 보호관찰도 끝나고 그녀는 자유가 됐습니다.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던 10대 시절은 사라졌고 자유가 됐을 때 그녀의 나이는 22살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현했고 평생 속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레미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고 싶었겠지만 그는 절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던 중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주제는 본인이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그를 잡으려 했던 잠복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2008년 12월 15일 제레미는 1급 살인 3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25년이 지나면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면 결혼을 하자고 했었는데 과연 정신을 차리게 된 자스민이 본인의 가족들을 죽인 제레미를 기다려줄지 궁금해집니다. 자스민과 제레미의 도주를 도왔던 케이시는 1년간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모두 살아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되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